안녕하세요. 시민의 영화관입니다. 저는 시민의 영화관 영화관지기 별그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라는 반짝이는 별들을 그물로 엮어서 길을 비추는 별자리로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말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양자택일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작게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좌파냐 우파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두 가지의 선택지들. 그런 선택들은 흔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말했습니다.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들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다익선, 선택지의 다양성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이 자유가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와 달리 선택의 자유를 자본주의와 시장의 경쟁과 밀접하게 연결짓습니다.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자본주의의 경쟁 시장입니다.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이라는 저작에 쓴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선택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때로는 높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물질적 진보조차 바로 이 다양성의 보존에 의존할 것이다. 이런 경제적 관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란 필요와 선택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인으로부터 제거해 버릴 때에만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함께 동반하는 우리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이번엔 밀턴 프리드먼이 선택할 자유라는 저작에 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리하여 대체로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체제가 우리의 역사를 거의 일관하여 온 체제이다. 이 체제야말로 헨리 포드가나 토마스 알바 에디슨가나 조지 이스트만가나 존 디 록펠로가나 제임스 캐시 페니가로 하여금 과거 200년에 걸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도록 한 유인을 부여하여 준 체제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선택의 자유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만약 서점에 한 권의 책만이 수두룩하게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영화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A 영화는 최고 상영 점유율이 80.9%에 달하였고 B 영화는 최고 상영 점유율이 73.9%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하루 동안 영화관의 총 상영 횟수의 대부분을 단 한 편의 영화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본주의는 좋다, 나쁘다 같이 흑백 논리를 얘기하거나 양자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영화관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라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급진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 소비자는 최소한 짜장면과 짬뽕 말고도 탕수육과 볶음밥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예매율, 즉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행위인데 그게 왜 문제냐는 것이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이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학적 주제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사례들이 있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스파게티나 샤브샤브, 마라탕 같은 음식을 즐겨 먹었을까요? 처음엔 익숙지 않아서 굉장히 낯설어 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도전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팔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문화도 좀 더 다양해진 것입니다. 수요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화관에서도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여 새로운 관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관객들도 익숙지 않아서 멀리했던 풍성한 맛의 음식들을 고루고루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화의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평소에 보고 싶은 영화가 영화관에 없는 관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기에 관객 효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계속 주어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도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의 선택지가 늘어나면 다양한 관객들의 효용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효용의 형평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와 다양성이 동시에 증가할 것입니다. 저명한 예술사학자인 에르빈 파노프스키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리우드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대중은 할리우드가 만든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할리우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해도 심지어 나쁜 일을 그만두고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다 해도 할리우드는 잘 굴러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자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영화는 다른 형태의 예술들이 될 수 없었던 바로 그것, 즉 장식이 아니고 필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상영의 다양성이 부족한 현실이 과연 특정 주체의 문제일까요? 또한 관객 개발이란 것은 특정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특정한 주체의 문제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체들이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이에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이 작동하려면 화폐, 시장, 그리고 정보망과 같은 제도들의 적절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 제도는 사기업에 의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없다. 경쟁의 작동 여부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법적 시스템, 즉 경쟁을 유지하고 동시에 경쟁이 가능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의 존재에 달려있다. 법 체계가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원칙을 잘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하이에크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 미국 대법원은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메이저 스튜디오에 대해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메이저 스튜디오가 영화 상영업과 제작 배급업을 겸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는 영화 영상법전과 편성 약정에 따라 15개에서 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는 최다 4개 스크린을 점유할 수 있고 나머지 11개에서 23개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크린 독과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크린 상한제, 교차 상영 금지, 최소 상영일 보장 같은 제도들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해결책과 함께 우리 자신이 단순한 영화 소비자에서 공동체의 시민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란 자신의 삶의 반경에서만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을 넘어서 공공적인 지평에서 나와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존재입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문화를 수동적으로 구매하는 데 그친다면 시민은 문화를 사유하고 문화와 유의하며 문화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쾌락과 행복을 동일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더욱 많은 쾌락을 얻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쾌락은 다릅니다.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는 감각적인 쾌락이나 쾌락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에우다이모니아가 영혼의 탁월함에 의해 성취되는 좋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다른 저작인 정치학에서 인간은 폴리스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인간의 탁월함은 폴리스, 즉 공동체에서 시민으로 살아감으로써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좋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다른 저작인 시학은 당시 주요한 예술 형식이었던 그리스 비극에 대한 예술론이지만 동시에 좋은 삶의 가능성에 관한 저작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정치학, 시학 이 세 가지는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학에서 우리가 예술을 경유하여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즐겁게 사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예술과 행복, 시민의 윤리, 정치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화관은 영화를 경유하여 나와 너, 우리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영화는 미학적인 형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우리의 좋은 삶, 에우다이모니아에 관해 끊임없이 발언해 왔습니다. 시민의 영화관은 우리가 영화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나, 우리의 행복, 시민의 좋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 영화 인문학 수업, 시민의 영화관,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민의 영화관, 영화관지기 별그물이었습니다.